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꾸준하게 이제 대화를 네. 하려고 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면 원래 몽둥이가 약이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네. 그 몽둥이를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뭐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답답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측이 무응답 또는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WTO에 대한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또 제소를 안 한다면 그에 따른 또 여론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런 뭐랄까 이제 정당한 요구는 국민들의 여론을 뒷받침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국산화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2020년도는 국산화에 대한 트렌드가 꾸준하게 연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셨던 것이 정부 집행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부장이라든지 국산화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산화에 대한 좀 더 가열찬 지원을 아끼지 않고 꾸준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만 보더라도 이런 국산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순환매에 대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대적 흐름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런 국산화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한 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WTO 제소로 인해서 이른바 이 애국주도 테마주처럼 좀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국주 관련해서는 사실 뭐 반짝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왜냐면 실적이 우려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들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애국주 관련주에 대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비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도 모나미 거예요? 이거 모나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나미 거 아닙니다. 다음부터 모나미 걸 준비해서 모나미 오십시오. 거를. 모나미가 또 대표 네, 애국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또는 뭐 의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뭐 이런 그 길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되긴 하는데 테마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 자체가 의류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제품을 대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실적에 대한 어닝을 나타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뭐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또는 뭐 TBH 글로벌 같은 예전에 베이직 하우스였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러니까 산업 섹터군으로 넘어가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2020년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출했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는 베네핏이 일정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의 자립도를 높여서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없도록, 우리나라에 기생되는 일본에 대한 자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냥 그 목표를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테마성 재료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반도체 섹터군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섹터군, 그리고 국산화 뭐 시스템 반도체 섹터군 위주로 시장을 좀 더 보신다면 좀 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애국주 뭐 옥석 가리는 비법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불화수소 관련주도 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에칭가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국산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불화수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슈가. 그렇다면 이 불화수소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또 대응 전략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불화수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사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수출 규제 상품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일본이 꺼냈었는데요. 강제징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바로 불화수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폴리미드 필름 그리고 우리가 흔히 PI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개가 우리가 이제 감광액 바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3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도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액화형 불화수소하고 기화형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액화형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지금 현재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화형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사실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정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브랜드마다 이 불화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화합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100% 대체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불화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뭐 지금 보면 솔브레인이라든지 또는 후성 같은 기업들도 대체적인 부분에서의 반사적인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그 반사적인 이익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차라리 액화형 불화수소인 뭐 ENF 테크놀로지가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겠고 그리고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도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래처를 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끊고 이것을 국산화로 시키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사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이었는데 그 종목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EUV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수출 규제 상품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강광액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동진세미캠입니다. 그럼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작은 박스권을 이루는 고가 권역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사적인 이익을 틈타 가지고 시세적인 부분이 좀 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화수소 관련주로 또 동진세미캠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표님 이 네. 이슈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이 국산화 관련주 좀 뭐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강소기업 네. 55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국산화 관련주라고 해서 뭔가에 대한 산업 섹터군이 국한되어 가지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도 해양 분야. 해양 분야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네. 해양 분야 안에서도 뭐 한라 IMS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국산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미 55개에 대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현재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나머지 45개 기업을 이번에 6월 1일부터 11일까지 또 모집을 하는 과정들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섹터군 안에 그리고 이런 선정됐던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불화수소라든지 또는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미드 필름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성 재료로 보는 그런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으로 보는 종목군들보다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군 위주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